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이 넘는 기간 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이요, 해킹이 당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핵 채널을 다시 찾아서 복구하고 그러는데 한 달여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회사로 또 전화를 주셨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주셔서 왜 유튜브가 안 되냐, 사라졌냐, 유령 유튜브가 됐었어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유튜버 채널이 돼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해킹 당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7개월, 10개월, 12개월 걸리신 분들도 있고, 빠르면 3, 4개월 만에 찾으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운 좋게 정말로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인지 한 달 만에 저희가 좀 찾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같이 걱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채널을 잘 관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강남 20분 거리에 초대박 호재를 품은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지역에는 어떤 호재가 있길래 초대박 호재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이냐면요, 강남 20분 거리에 초대박 호재를 품은 지역은 바로 동북권 지역입니다. 동북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도강이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문획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런 지역이 강남과의 20분 거리라고, 거리상은 20분 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하면 거의 1시간 거리인데 어떻게 20분 만에 강남을 닿을 수 있다라는 거지? 라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앞으로 이 노도강 지역이요, 강남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곳,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 강남, 송파가 있고요. 또 강남 4구라 하는 지역이 이제 강동구 지역이 있잖아요. 이 강동구 지역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강남권에 같이 얹혀 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강남과의 같은 거리대에 있는 흑석동이라든가 또 노량진이라든가 옥스, 구모, 행당동이라든가 또 성동구, 왕십리 이런 지역들이 다 높은 부동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특징은 다 강남과의 접근성이 20, 30분대로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동북권 지역도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들처럼 강남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바로 이 동북권 지역도 앞으로 초대박 호재를 품은, 또 이 동북권 지역은 실제로 초대박 호재를 상당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큰 초대박 호재를 품고 있는데 강남과의 접근성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이 지역이 획기적인 진짜 환골탈태가 되겠죠. 개과천선이 되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계획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빠르면 올 4월 달에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한 내용을 좀 하나씩 조목조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기간을 한번 볼 건데요. 사업 기간은 이제 2022년부터 2034년까지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사업이 되는 거고요. 사업 공고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1공고가 있고 2공고가 있고 3공고, 4공고 전체 4개 공고로 나눠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제 민자 구간이 있고요, 재정 구간이 있습니다. 민자 구간, 재정 구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개발 사업을 진행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재정 구간이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가 있는 겁니다. 민자 구간은요, 월릉 IC서부터 청담동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청담 IC니까 거의 삼성동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자 구간은 월릉 IC서부터 삼성동 구간까지 이어지는데 이 기간은 총 10.1km고요. 4차로에 소형차로만 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만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민자 구간은 쉽게 이야기하면 도심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에다가 지하에다가 고속도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IC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월릉에서부터 시작해서 청담동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15분만 해도 어떻게 보면
뭐 주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안 밀린다고 하면 20분, 15분 안에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될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 노도광 지역이요, 1호선, 4호선, 7호선 지하철역이 있긴 합니다만 지하철이 또 없는 동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의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또 하나는 이 재정 구간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109, 209, 309, 409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109, 209, 409, 409는 각각 IC들이 이제 있습니다. 월계 IC, 월릉 IC, 중령 IC, 군자 IC, 청담 IC, 삼성 IC, 대치 IC 이렇게 8개의 IC가 있는데요. 이 IC마다 들고 날 수 있는 이제 나들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공구별로, 그러니까 재정 구간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지하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민간 구간과 재정 구간 두 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지고, 민자 구간은 고속도로 구간이다. 재정 구간은 IC를 통해서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는 이 409부터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올 4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서요, 뭐 2027년까지 개발이 된다고,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희한하게 어떻게 동북권의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진행을 하는데 409, 아이러니하게 강남부터 개발을 하네요. 그래서 성담동부터 대치동 구간 동부간선도로 라인을 지하화 사업을 먼저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거의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월릉 IC 바로 위쪽 지역이 이제 노도강 지역이고요. 이 오른쪽 지역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되면 이 상계 주공 시리즈들의 재건축도 어느 정도 무르익을 거고, 동부간선도로가 개통이 됨과 동시에 그 상계 주공 시리즈는 또 어마어마하게 큰 고평가된 가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요, 제가 차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지하화되는 동부간선도로 지상 구간은요, 보시는 것처럼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녹지축이 된다고 합니다. 여의도 공원의 거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수변공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중량천 중심의 미래비전, 동부간선도로 지하와 수변공원이 이제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하는 지천 르네상스와 또 맞물리는 거죠. 지천 르네상스에서 가장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동부간선도로 지천 개발 사업입니다. 여러 개의 분수 공원과 함께 뭐 조깅 코스부터 시작해서 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코스도 만들고요. 또 높은 전망대들도 여러 개를 건설을 해서 어쨌거나 서울 시민들의 삶의 쉼터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동부간선도로 이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교통난도 크게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질도 상당히 좋아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원화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하나 교통난이 좋아지고 그 지역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면 분명히 그 지역 일대, 이 동부간선도로 라인 일대 부동산 가격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인해서 어떤 지역이 수혜를 볼 것이고, 또 이 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어떻게 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라인 중에서는 아직 전평가된 지역,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투자의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요, 출발 지점이 이제 월릉 IC 주변이거든요. 이 월릉 IC 주변은 좀 큰 호재거리가 많죠. 특히 동부권 지역에 보면 창동역 역세권 개발이 있고, 이제 GTX C 노선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창동에 또 이제 엄청난 개발 호재가 있죠. 업무타운 조성 호재가 있고, 창동역 주변에는 또 많은 상계주공 아파트 재건축 시리즈와 창동주공 아파트의 재건축 호재들을 품고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죠. 이 광운대 역세권은 또 지금은 약간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어쨌거나 현대의 산업 개발에서 초고층으로 업무타운 조성과 함께 쇼핑몰 뭐 여러 가지 복합 개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고층의 초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비롯해서, 또 역시 광운대에도 또 GTX
IC 노선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광운대와 또 창동 역사는 GTX뿐만 아니라 KTX 연장 노선에 대한 협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죠. 아래쪽에는 이제 석계역 주변입니다. 석계역 주변이고요. 월릉 IC 주변 지역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월릉 IC 북쪽 지역, 동북권 지역 중에서도 노원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또 월계역과 하계역을 또 가로지르는 그리고 장인뉴타운을 가로지르는 뭐가 있죠? 동북선에 대한 호재들도 있잖아요. 특히 이 월계역과 하계역 주변은요, 특히 월계역 주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가 상계주공 시리즈가 있고 미미삼이라는 재건축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 아파트들이 대장주인데 이 동북선이 개통이 되면 이 하계역 주변과 월계역 주변에도 지금 충분히 재건축을 할 만한 용적률이 남아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하계역보다는 이 월계역 주변을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직까지 용적률 200% 미만의 재건축을 충분히 할 만한 아파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가격들도요. 미미삼이나 상계주공 아파트의 60에서 70% 정도 선에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지역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월릉 IC서부터 어쨌거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출발이 되면 이 월릉 IC까지 이어지는 이 동부간선도로 전체 라인, 이 전체 동부간선도로 라인에 포함되는 주변 지역들도 같이 영향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월릉 IC 주변에 그러면 이 석계역과 신의문역 주변을 좀 한번 광범위하게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월릉 IC부터 시작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라인이 쭉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릉 IC 주변에는 바로 옆에는 석계역이 있고요. 태릉 입구역이 있죠. 태릉 입구역은 6호선, 7호선이 환승되고 석계역은 1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이 또 이제 환승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미삼이라는 대장주 재건축 아파트가 있고요. 이 바로 아래쪽에는 이제 두산 아파트, 이제 그랑빌 아파트, 현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GTX에 대한 호재를 품고 있고요.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는 그랑빌 아파트가 지금 단연선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요. 참 아이러니한 게요. 과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두산 아파트가 그래도 이 지역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사실상 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발표가 되고 GTX에 대한 호재가 발표되면서 북쪽에 있는 그랑빌 아파트가 또 이제 이 지역의 대장주로 발돋움하고 두산 아파트와 그랑빌 아파트에 빌려있던 현대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이 현대 아파트가 또 두산 아파트와 거의 맞먹는 시세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월릉 IC 주변을 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 장인뉴타운에 대한 큰 호재가 있잖아요. 장인뉴타운은 사실상 한 35,000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서울에서 보기 드문 신도시급 뉴타운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죠. 역시 이문희경 뉴타운도 동부간선도로 이 지하화에 대한 호재를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이문희경 뉴타운과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2024년 이후로 줄줄이 이제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장이동이라든가 석관동, 이문, 희경동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대표적으로 사실상 저층 주거지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소문이 났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황골탈퇴를 하고 있죠. 뭐 아파트 가격이 정말 15억대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 지역이 어디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요. 이 태릉 입구역과 목걸역 주변에 보면 여기 이제 월릉 IC 바로 초여 인접 지역이거든요. 이 태릉 입구역과 목걸역 주변에 보면 여기에 나홀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라는 게 이제 100세대 정도 미만되는 아파트들입니다. 이 아파트들이요. 34평형이 아직도 8, 9억짜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두산이라든가 그랑빌 아파트는 뭐 11억, 12억, 13억에 육박하는데 이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좀 작다라는 이유로 100세대에서부터 한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이 뭐 비싼 게 뭐 한 9억 얼마 정도 뭐 8억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20평대는 6, 7억대들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은 7호선에 대한 호재들도 있고 6호선들도 탈 수 있죠. 그리고 1호선 또 석계역을 이용해서 도심 접근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월릉 IC서부터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죠. 또 20분 만에 강남까지 주파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이 마련해지고 또 주변에 공원이 만들어지잖아요. 또 GTX 석계역에 대한 호재들 품고 있고 석계역 주변과 광운대역세권 주변에 또 대규모 쇼핑몰이라든가 업무타운이 대규모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물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북쪽에 월계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 자금이 부족해서 꼭 대단지가 아니어도 내가 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월계역 주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축 위주로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요. 이 먹골역과 특히 태능입구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이런 아파트들이 한 8, 9억 선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지역이 있죠.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위쪽에는 대규모 재개발과 아래쪽도 대규모 재개발이 있는데요. 가운데 비어있는 동네가 있죠. 이 동네가 바로 석관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석관동이라는 동네는요, 위에는 뭐 3만 세대 이상, 아래쪽에도 1만 세대 이상이 넘는 재개발 단지들, 이문희경 뉴타운과 장인 뉴타운이 있는데 이 석관동은 말 그대로 아직도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에 포함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나름대로 강구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0개가 넘는 이 지역은 현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세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2,300~400세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단지 규모의 돌고 지역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또 이제 석관 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석관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조합 설립이 된 지역들도 많고요. 동의율 75%를 넘는 지역들도 많고 이미 1군 업체로 시공사 선정이 된 지역들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확정이 된 지역들이 많고요. 사업이 빠르다라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 설립당은 뭐예요? 바로 이주 철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빠르면 5년, 길어서 6, 7년 아니면 입주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간선도로 왼쪽 지역들을 보면 특히 거의 보면 동부간선도를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왼쪽 지역에 거의 많은 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월릉 IC 주변에서 그냥 당장 실거주를 하고 싶다. 좀 내가 아직 아파트는 못 샀지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살고 싶다. 그러면 월릉 IC 주변에 있는 태능입구 남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실거주 목적으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다 나는 돈도 벌어고 싶고 시세차익도 또 많이 가져가고 싶고 1군 건설사가 지어진 뭐 브랜드 아파트에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석관동 지역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들 중에서 동의율이 그래도 70% 이상 나오거나 조합 설립이 된 것들, 되기 직전 것들은 이 지역은 또 한 1억 초반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지역 사놓으면 1억 투자해갖고 5년 안에 여러분 15억짜리 아파트 받는 겁니다. 그리고 쭉 계속해서 한번 내려와 보면서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면 이제 이문희경 뉴타운을 지나죠. 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상봉역이 있습니다. 상봉역도 역시 GTX에 대한 호재를 품고 있고요. 쭉 내려오면 이문희경동을 지나서 장안동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제 면목동을 지나게 되는데 이 면목동도 역시 현재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면목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아직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개발이 확정된 지역보다는 면목동 주변에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물론 일부 있긴 하지만 이 면목동 주변에 있는 재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휘경주공 아파트 주변에 이제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역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 역시 이 동부간선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고 바로 왼쪽에는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고 또 청량리의 재개발에 대한 호재들도 있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고 또 이 지역이 수변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이런 이문희경 뉴타운과 청량리 재개발의 호재를 같이 얻어서 이 휘경동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장안동 바로 북쪽 지역에 있는 휘경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탄력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현대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유는 뭐죠? 대중교통이 없어서 이 희경동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저평가돼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로 인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이제, 월릉IC서부터 강남까지 접근성이 15분, 아니 20분이면 휘경동 같은 경우는 적어도 5분 정도는 더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쭉 내려오면 이제 장안평역이 나오죠. 장안평역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특별 계획구역이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를 특화시키는 이제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정동 쪽에 이제 중량물재생센터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얘기 하나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싶어 하시고 살고 싶어 하시고 미래에 강남처럼 될 수 있는 성수동 지역이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수동 지역에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곳이 뭐냐면 이 동부간선도로 라인 따라서 조금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 이 라인을 따라서요. 이 아래쪽에 송정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수동인데요. 성수동이고 여기가 이제 송정동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가시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도 특별한 재개발에 대한 호재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보다는 이 지역도 무아타운이라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 송정동 북쪽 지역 중력 물재생센터도 역시 향후에 공원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주변 지역, 이 송정동 북쪽 지역이라든가 중력 물재생센터 위쪽에 있는 이 용답동이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용답동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 위쪽은 지금 청계 리버뷰자이로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 지역도 청교의 리버뷰자이를 기준으로 이 남쪽 지역들도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부간선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왕십리역이죠. 왕십리역은 지금 현재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호선이 있고 5호선이 있고 분당선이 있고 또 이제 경의중앙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 동북권 지역 얘기할 때 우리가 동북선 얘기했잖아요. 이게 동북선이 왕십리역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지하철 5개 노선인데요. 오늘 보니까 국토부에서 왕십리역에 GTX를 넣겠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왕십리역이 GTX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6개 노선의 환승센터가 됩니다. 그럼 이 왕십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행당동 재개발이 있고요. 아래쪽에 응봉동 재개발이 움직이고 있고 또 금호동 재개발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왕십리역 주변에서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또 하나는 노후도가 말도 못하게 꽉꽉 차다 못해 쓰러져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주택이 버글버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혹시 동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양대 캠퍼스로 둘러싸여 있는 이 사근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사근동 지역. 근데 이 사근동 지역이 최근에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을 진행하면서 이 북쪽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고요. 이 아래쪽 지역은 지금 재개발 설명회를 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현장 답사도 해보고 인터넷에서 한번 매물이 얼마나 있나도 확인해 봤는데 매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지역도. 재물이 한 건도 없는 지역을 왜 얘기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왕십리역에서 거의 5분 안에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고 동부간선도로라든가 지천개발에 대한 호재들도 있고 주변이 다 재개발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이 마장동 북쪽 지역도 지금 재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고 또 마장동 지금 역 주변들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동네예요. 근데 이 사근동은 여러분들 한번 진짜로 주말에 시간 나시면 꼭 현장 답사 해보시면 야 정말 이런 동네가 있나 할 정도로 상당히 쓸람하고요. 주택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이 사근동 지역도 여러분들이 좀 소액 투자로 아직까지는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냐. 왜? 개발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힘들잖아요. 이 지역이 말 그대로 어떤 지역입니까? 마용성에서 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동구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리고 왕십리 역세권이 이제 지하철이 6개 노선이 들어오는 지하철 정말 6개면 와, 몇 군데나 될까요? 지하철 6개가 들어올 만한 지역이 또 물재생센터가 있고 바로 아래쪽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또 성수동이라는 지역이고 성수동 아래쪽 지역은 또 어디예요? 또 강남이잖아요. 그죠? 압구정동입니다. 압구정동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도 여러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이제 쭉 해서 영동도해교를 지나서 청담동이죠. 청담동. 이제 청담동을 지나서 지하화로 쭉 대치동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강남에 대한 개발 호재는 크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삼성동에 대한 개발 호재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강남은 뭐니 뭐니 해도 압구정 현대아파트죠.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 근데 지하화가 된다고 해서 사실상 강남권이 크게 가격이 들썩일 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강남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이 북쪽 지역의 가격이 엄청나게 강남과의 격차를 줄이면서 치고 올라가겠죠. 강남은, 그러니까 9호선이 강남을 관통해서 개통이 된다고 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강남의 주택 가격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9호선에 연결되는 송파라든가, 그죠? 아니면 이 노량진이라든가 강동구, 강서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지 뭐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 4월 달부터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 강남은 강남인 거고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이 어디예요? 이 동부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라인이 GTX 거의 C라인과 또 거의 일치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창동 역세권 그리고 이제 창동에 GTX가 들어오고요. 또 광운대에 GTX가 들어오고 또 왕십리에 GTX가 들어오잖아요. 또 상봉역에도 GTX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동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또 상계동에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있고 광운대 주변에 또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장인 뉴타운이 있죠. 이문희경 뉴타운이 있고 중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 재개발 투자를 못 하신 분들 중에서 좀 소액으로 움직여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어디? 석관동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번 꼭 현장 답사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또 왕십리가 있고 성수동이 있고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 있습니다. 이거 동부권 지역이요. 이 북쪽 지역이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를 품고 있고 실제로 현재 이 지역은 다 개발을 할 겁니다가 아니라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계기로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되면서 강남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시간적으로 20분에서 15분 만에 강남 접근성이 확실해진다면 이 지역에는 다시 한번 다른 평가의 부동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그리고 동부권 지역에 대해서 제가 좀 살짝 맛보기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또 1시간 이상 제가 영상을 찍어야지 되기 때문에 오늘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이 사라진 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신 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저희가 채널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절치부심하고요. 많은 분들께 더 좋은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